6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높다가 아니라 역대 최고 기록이고 역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 하기 전에 마침 2년 전 오늘 이 수출 규제를 일본에서 도발한 2년 전 오늘이나 내일쯤일 겁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수출 규제 한다는 다음 날인가였으니까 그 다음 날인가. 맞습니다. 교수님이 뉴스공장에 나오셔서 그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셨어요. 그때 대부분의 언론, 대부분이 뭐니까 모든 언론이 아니, 큰일 났다 이거. 반도체 큰 타격이고 협상해야 된다고 말할 때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신 방송에서는 첫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실제 딱 지나고 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시죠. 자,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딱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2019년 상반기 지나면서요. 세계 경제가 후퇴하던 이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수출도 굉장히 후퇴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수출도요. 일본도 어려웠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재난 전과 후에 한국 경제하고 산업 구조가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잘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이전의 흐름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인이 오히려 이 이제 아베 경제 침략이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도 이어지는 얘기는 이게 역대 최고 기록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때의 도발이 그때의 도발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때 우리 경제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경제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돈의 흐름만 보는데 무형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무형 가치 있죠. 무형적인 가치가 굉장히 메이드 인 저맨이 하면 똑같은 제품인데 더 좋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크게 얻었던 것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촛불 시민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똘똘똘 단결을 했잖아요. 그 결과가 K방역을 만들어낸 거고 K방역가 국가 브랜드를 굉장히 개선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연결된다. 2년 전에 어쨌든 그때 당시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소위 이제 보좌진들이나 관련 부처 뭐 외교부나 또는 경제 관련 부처들이 다 협상을 얘기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건 돌파해야 된다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정권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다른 평가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사안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 3천억 처음 돌파했다. 역대 최고다. 올해 내내 이제 수출이 좋다. 동월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입니까? 왜 이렇게 성적이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3천억 달러 돌파한 게 처음이고요. 이제 하반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2018년도에 하반기에 3천억 달러가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하반기에는. 근데 이제 하반기가 원래가 수출액이 더 높습니다. 이제 밀어내기도 하고 하반기에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8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1년 수출액이 6천억 달러 돌파를 한 유일한 해예요. 근데 우리가 2018년 수준을 지금 올해 이제 가뿐하게 돌파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수출액 기준으로는 한 해 역대 최고를 찍을 예상이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제 수출액 증가율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달에 한 39.7%니까 한 40% 나온 거예요. 증가율이요. 증가가. 근데 4월, 5월 달에도 한 41, 46% 나왔었어요. 40% 안팎을 유지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월, 5월 달은요. 지난해 4월, 5월 대비예요, 이게요. 대비. 지난해 4월, 5월 달이 유럽에서
그 1차 대확산이 일어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 우리나라가 떨어졌죠. 수출이 그러니까 25%로 막 폭락할 때였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4월, 5월은요. 예. 그런데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4월 달 우리가 2019년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예, 비교를 2019년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4월, 5월 달에 보게 되면 한 5.0, 11% 증가했는데 6월 달에는 한 25%가 증가했어요. 아, 코로나 이전보다도 예. 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벗어나 버린 거죠.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그러니까 하고 그 있는 거죠. 이전으로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가 아니라 예.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걸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훨씬. 거기다가 이제 G7 주요 국가들하고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예. 근데 다른 나라들 대개 다 이제 세계 경기 회복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저효과가 월등히 있어요. 높아요. 기저효과를 빼고도 그렇죠. 그건 기분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차이가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최고를 정점을 찍었었는데 예. 그때 그걸 주도한 게 반도체였었어요. 반도체 특수요. 예, 반도체. 그랬죠. 반도체가 그 당시에 2018년도 수출 증가율의 한 57%를 차지했어요. 거의 60%를요. 절반 이상을 차지했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한 16%뿐이 안 돼요. 아, 그거는 굉장히 건강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X보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한국의 산업구조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X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죠. 거기다가 뭐냐면요. 상반기만 보게 되면은 물량 증가율은 오히려 2.3%가 감소했어요. 수출액은 물량하고 그다음에 가격이잖아요. 비싸진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부가 가치가 많이 팔리는 거고.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선진국 제품들이 되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진국들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 그냥요. 박리다배가 아니라 예. 가격이 높아졌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그게 실속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브랜드 가치 상승하고 그렇죠. 연결되는군요. 예. 그건 매우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가 2018년에는 57%를 차지할 만큼 예. 압도적으로 중요한 예. 반도체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10%대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루 맞습니다. 성장했다는 거고 그리고 품목의 숫자가 떨어졌다고요? 개수가? 품목의 개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수출액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액으로 얘기했는데 수출액은 물량 곱하기 물량 곱하기 가격인데 물량은 오히려 상반기에 2.4%를 줄어들었어요.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속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걸 관련 있는데 네. 시장도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중국이 제일 시장이 클 거다 하고 그건 뭐 맞습니다. 네. 두 번째가 미국 시장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아닙니다. 아세안입니다. 이제 아세안으로 바뀌었어요? 아세안이 미국보다 커요. 이제 바뀌었고.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세안이 한참 공을 들였는데. 그렇죠. 예. 이게 남방 정책, 신남방 정책의 예. 상당히 성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중남미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 중남미 시장. 중남미, 인도 미국 이런 한미 데. 정상회담 할 예. 때도 이제 중남미 시장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도 예. 이제 남미 진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가 굉장히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중요하죠, 그거. 예. 그러니까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고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에 굉장히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수출 국가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예. 이런 내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액수 반짝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나. 그렇죠. 2018년에 그 삼성전자가 냈던 실적이 사실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고 그건 특수 예. 상황이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이번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2018년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일 텐데 2018년하고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베 경제 침략 전과 후가 한국의 산업 구조에 변화가 지금 지형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 시작이 예. 2019년이었다는 게 예. 여러 가지로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K 방역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하반기는 어떻게 그럼 전망하십니까? 하반기까지는 이게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좀 경제가 이제 이게 좀 약간 쿨다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보복 수요가 확 나타났다가 그런 거 있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속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하반기까지는 근데 이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역대 그 사상 최초로 1년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니 네. 2018년에 6,050억 달러가 조금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한 6,100억 달러 돌파할 저는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최대 수출액이 사실 실현이 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렇게 전망 내십니다. 예. 이런 예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6개월 후에도 이 방송에 나오고 계실 테니까 그때 왜 이런 전망이 틀렸냐고 제가 대모를 수 있는데 하신 말씀이 맞으니까 2년 있다가 2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역대 최고 수출이 예상되고 중요한 건 X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